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40명을 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는 것 같아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커피 공부하시면서 도움되는 영상들이나 그런 정보들 전달 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많이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좀 오래 걸렸죠, 요번에.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제가 원래 기존에 했던 거는 레시피 만드는 방법이나 약간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도 쉽게 보실 수 있게끔 전반적인 그 드립커피에 대한 설명들이나 그런 영상들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원래 이제 과학 쪽 일을 하던 사람이어서요. 약간 커피 추출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이나 약간 좀 이게 정말 과연 그럴까라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과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영상들도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면은 제 생각엔 이번에 한 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인 것 같아서요. 공부하기 굉장히 좋고요. 응용을 한다면은 추출이나 바리스타 능력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류의 영상들, 좀 과학적으로 추출을 풀어보는 영상들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거는 이제 추출하면서 휘젓기죠. 교반을 하는 게 농도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죠. 저희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농도 측정을 해서 비교 측정을 하면은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방법이 정형화된 게 없어서 그래서 좀 오래 걸렸다는 거.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바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인 추출 시에 드리퍼 내 교반이 커피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교반이 과연 커피 농도의 차이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출 농도, 교반이 있는 추출과 없는 추출의 농도를 비교해 보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추측까지 해보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한 원두들, 테스트하는 원두들은 제가 라이트 로스팅 원두들만 지금 썼어요. 그래서 약배전 원두를 쓴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험 도구들은 제가 하리오 스위치를 우선 썼고요. 그리고 농도 측정은 아타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휘젓는 거, 교반을 만드는 거는 핸디 밀크 포머죠. 그 작은 밀크 폼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손으로 휘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계로 휘젓는 게 좀 일정하게 계속 휘저을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교반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험 방법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실험 방법 그러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저 세 개의 드리퍼를 세팅을 해 놓고요. 하나는 컨트롤, 이제 이거는 물만 담길 겁니다. 그래서 물만 담길 거고요. A에는 휘젓기 없는 원두와 물 그렇게 있고요. B에는 휘젓기 있는 샘플.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물 온도는 제가 지금 100도씨를 썼는데요. 100도씨를 쓰는 이유가 이제 다른 온도, 그 아래 온도인 90도나 뭐 80도를 쓰게 되면은 이제 90도도 제가 90도를 쓰면은 90.1도 또 90도고요. 90.9도도 어떻게 보면 90도라고 지금 온도계는 찍히거든요. 정밀하게 하면은 뭐 좋겠지만요. 그렇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제가 컨트롤하면서 하는 거에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데 물 온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실험이죠. 커피 농도를 비교하는 실험이잖아요. 근데 물 온도가 바뀜이 어떻게 보면 커피 농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냥 물이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인 100도씨를 써서 세 가지 다 똑같이 100도씨의 물로 추출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지금 방법을 잡았고요. 그리고 물과 원두의 비율은 이제 10대 1로 해서 물 100g에 원두는 10g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두 10g을 이제 하료 스위치 드리퍼에 담은 다음에요. 물 100도씨로 끓인 물 100g을 이제 넣어 주었죠. 그래서 보시면 컨트롤에는 그냥 물만 담기게 되고요. A에는 원두가루와 물, 그리고 B에는 원두가루와 물을 담고 교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침지 시간은 제가 1분 30초로 이 안에서 침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1분 30초가 되면 이제 스위치를 개방해서 투과를 시켜주죠. 그러면 이제 커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총 추출 시간, 스위치 개방한 시간은 제가 5분으로 맞춰 놨고요. 5분으로 다 일정하게 하고, 그리고 5분이 지나면 다시 스위치를 닫아서 이제 추출을 멈추는데, 5분 지나면 다 원두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물은 거의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출이 맞춰지면요, 떨어진 커피들을 가지고 이제 3개의 샘플을 채취를 했고요. 각각 3개씩 채취를 해서, 그리고 1mm씩 4개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여기가 가장 또 중요한데요. 온도 부정을 해줬습니다. 25도 인 물에 담가서요. 이 샘플들의 온도가 다 25도로 일정하게끔 맞춰줬습니다. 이건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드릴 건데요. TDS 측정 시에 이 같은 온도에서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온도가 TDS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요. 커피 농도죠. 그냥 커피 농도라기보다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같은 샘플, 이제 다른 샘플이더라도 같은 온도에서 측정을 해줘야지만이 그래도 좀 정확한 수치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정을 한 뒤에요. 25도씨로 이 샘플들을 다 맞추고 그 다음에 1mm씩 채취해서요. 각각의 온도와 TDS를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뜨릴 때 TDS 기계에 떨어뜨리는 이 양도 똑같이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대한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은 양이죠. 같은 양을 도징했다. 같은 양을 떨어뜨려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TDS 측정 시의 온도와 TDS 측정은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만 경험을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요. 이제 조나탄 가니에라고 그 브루잉 책 쓰신 분 계시죠?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커피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데 커피 쪽에서는 그래도 과학적인 실험으로 좀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요. 책도 브루잉 책도 쓰셨다시피 그리고 커피 블로그도 하시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지금 이분은 화씨 온도계인데요. 온도가 높을 상태에서 온도가 낮은 상태로 가면요. 농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같은 샘플인데도요. 네, 같은 샘플인데도요. 온도가 낮아지면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점점 이제 실온하고 비슷해지니까요. 그래서 낮아지면 점점 TDS가 올라가는데요. 저 또한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면은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같은 샘플인데도 이래서요. 그러니까 TDS 농도죠. 농도가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의 샘플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온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제가 그거는 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달라지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엔. 만약에 하나는 23도에서 재고 하나는 뭐 25도 이상 뭐 26도에서 재면요. 솔직히 이 정도 차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하나는 1.92 그 정도 수준인데 위로 가면 2.04까지도 나오거든요. 같은 샘플인데도 0.1 차이면은 크죠. 필터 커피에서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필터 커피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희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지금 그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섬세하고 좀 정교한 실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알고 이번 테스트는 전반적으로 비교할 때 1도씨 차이 안에서만 비교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공부하시면서나 아니면 카페에서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온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궁금해 하실 건데요. 먼저 제가 쓴 거는 에티오피아 원두 지금 라이트 로스팅 원두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상온에서 그러니까 로스팅 당일이었어요. 거의 당일에 한 건데요. 상온 디게싱 6시간 정도 경과한 원두고요. 위에 거랑 아래 거 그래프 제가 지금 두 개 놔뒀는데요. 위에 거는 지금 컨트롤까지 아까 그 아무것도 안 담겼던 물만 있는 그것까지 제가 농도를 같이 측정해서 크게 보여드린 거고, 이 밑에 부분은 이제 요 위에 부분, 여기 부분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본 게 바로 요 밑에 있는 그래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좀 지워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떠세요? 차이가 느껴지신다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안 느껴지시나요? 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이 노란색 박스가 1도씨 안에서 보시라고 제가 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가장 많이 샘플의 온도가 분포되어 있는 곳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1도씨 안쪽에서 그렇게 해서 보이게끔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 생각에도 크게 편차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전반적으로 연두색이 조금 더, 그러니까 연두색이 교반을 한 겁니다. B 샘플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교반이 없는 거였는데 교반한 거가 조금 더 약간 넓게 퍼져 있는 느낌. 위아래 그쵸? 농도가 Y축이니까요. 위아래로 봤을 때 조금 더 넓게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온도 측에서 봐도요. 그렇게 크게 뭐 변한다라는 느낌? 다르네라고 하는 느낌은 솔직히 예,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연두색이 좀 넓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만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디게싱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6시간 정도 해보니까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한번 조금 더 길게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상온 디게싱 1일 바깥에 그냥 놔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저희가 보통 쓰는 원두 통이 있죠. 진공 상태에 있는 통 안에서 상온에서 1일 정도 지났을 때 위에서 그래프에서 봐도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밑에 그래프 또 그쵸. 어떻게 보면 겹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크게 막 뭔가 다른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 라는 게 지금까지는 아직은 결론이죠. 그리고 다음 거 조금 더 디게싱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경과했을 때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위에 그래프에서도 뭐 크게 또렷하게 뭔가 그런 경향성 보이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밑에도 봤을 때 그쵸? 같은 온도 사이에서 봐도 그렇게 뭔가 연두색과 빨간색이 뭔가 확 나뉘어진다든지 뭔가 다르다든지 그런 거는 좀 약간 뭐 빨간색이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쉽지가 않죠. 근데 연두색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교반이 있는 것들은 좀 뭔가 위아래가 좀 아직도 좀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살짝. 그 제가 조금 더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해서요. 한번 요거는 제가 3번 정도 똑같은 원두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게싱 3일,
정도 하고 뭐 사용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해서요. 저도 그래서 한번 다시 해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샘플, 첫 번째 실험은 이런 결과였고요. 두 번째 또 뭔가 다른가 싶다가도 다시 보면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그쵸. 전반적으로 섞여 있죠. 섞여 있으면서 연두색은 여전히 좀 넓은 농도의 분포를 보이는 듯한, 빨간색은 한 요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데요. 지금 분포도가. 그쵸? 아무래도 연두색이 조금 더 넓은 분포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차이는 여전히 똑같고, 그리고 뭔가 크게 두 가지 빨간색과 연두색에서 큰 경향성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또 똑같은 샘플로 또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것도 역시 나 약간 내려갔죠? 오히려 연두색이 뭔가 달라지나? 라는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연두색이 내려갔고, 빨간색 쪽은 여전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 보니까 연두색이 훨씬 크죠. 지금 여기 가장 높은 거랑 작은 농도랑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다 약간 일관된 패턴 내진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빨간색과 연두색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쵸, 농도 면에서 크게 뭔가 다르네라고 하는 건 보여주는 건 없지만요. 빨간색, 그러니까 교반이 없는 거, 교반이 없는 게 조금 더 뭔가 농도에서 모여있는 듯한 느낌, 편차가 적다라고 그냥 말할 수도 있겠죠. 전반적인 농도 편차가 적고요. 연두색이 조금 더 큰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지금 디게싱 3일 경과된 원두에서도 같이 그랬고요. 1회차에서도 살짝 그런 경향이 보이죠. 넓죠, 연두색은 좀. 그리고 6시간에서도 물론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반을 안 하는 것이 농도의 변동성에는 조금 더 좋다. 그러니까 적게 만든다라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추출시 교반이 커피 농도의 차이를 만든다. 지금까지의 실험으로 봤을 때는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큰 차이는 없었어요. 빨간색과 연두색에서 뭔가 그게 확 벌어진다든지 편차가 생기면은 그래서 편차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분포는 다 비슷비슷한 분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교 결과 어느 것이 더 높다 낮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 근데 그리고 전반적인 비슷한 농도 범위 내에서 둘 다 추출됨을 보였죠. 근데 다만 A보다 B가 더 넓은 농도의 분포를 보인다. B가 아까 말씀드린 회전하는 거, 교반을 주었던 것이죠. 그게 더 넓은 농도의 분포를 보이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 말은 농도의 변동성은 B가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정말 모든 원두에 다 이런 걸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실험을 해봐야겠지만요. 지금 라이트 스팅 지금 이 원두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럼 혹시나 지금 제가 디게싱이 영향이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1일차 하고 3일차 하고 뭔가 지금 다른 게 살짝 느껴지는 거, 연두색이 조금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3일차에서 받아서요. 그래서 뭔가 이런 디게싱이 영향이 있나 싶어서 제가 디게싱을 조금 더 진행을 시킨 뒤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이시나요? 디게싱 8일 정도 상온에서 그냥 놔뒀어요. 네, 원두 보관통, 진공 보관통에다 놔두고요. 8일 정도 놔뒀을 때 똑같은 샘플이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위에 거 살짝 연두색이 뭔가 더 위에 있는 듯한 보이죠? 약간 그래서 진짜 확대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교반을 했던 게 뭐 똑같이 넓은 분포긴 하는데 위쪽으로 더 몰려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은 아래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경향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디게싱이 진행이 된 원두는 농도를 높인다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빨간색이 내려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농도 보시면 얘가 1.86에서 1.90 사이에 지금 빨간색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요. 아까 처음에 같은 원두 디게싱 3일차 였을 때 빨간색 1.90에서 1.95, 그러니까 90 이상이었어요. 보통 다. 지금 이것도 그렇죠? 네, 이것도 그렇고요. 빨간색은 보통 1.90 이상은 나와줬는데요. 지금 8일이 되니까 1.90 아래로 갔죠. 그래서 디게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성분이 날아간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녹아나는 게 좀 적다 보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농도가 낮아졌는데 교반은 그걸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지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걸 보면서 느꼈죠. 근데 똑같이 또 교반은 분포는 또 넓어요. 여전히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정말 이게 디게싱의 역할인가, 디게싱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건가, 교반이 영향을 미치는 건가, 아니면 이 원두의 특이적인가, 제가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죠. 제가 가지고 있는 원두 중에 상온 디게싱, 그냥 바깥에 놔두었던 원두들을 찾아서 똑같이 한번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가 이거랑 비슷하다면 디게싱이 어느 정도 된 원두에는 교반이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생기죠. 그래서 다음 원두를 제가 가지고 와서 해봤고요. 이것도 똑같이 에티오피아 원두인데 상온 디게싱 16일이에요. 이건 바깥에 한 보름 정도 바깥에 있었고요. 또 진공도 2번 정도 해서 거의 뭐 많이 빠진 상태일 거예요. 안에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크게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가 있죠. 연두색이 올라가 있고요. 좀 확대해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연두색이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빨간색이 살짝 아래로, 요건 약간 겹치긴 했는데 살짝 아래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도 다시 한번 보시면 보통 아까는 1.90 정도 나왔잖아요. 여기는 거의 1.7까지도 떨어졌어요. 지금 교반을 안 한 상태거든요. 교반을 안 한 거는 1.7까지 떨어지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다른 원두도 제가 한번 다시 테스트 해봤고요. 상온 디게싱은 20일 정도 된 원두예요. 보이시나요? 네, 완전 구분이 됐죠. 이제 연두색과 빨간색. 연두색은 여전히 높아요. 또 농도도 9 이상, 90 이상이고요. 빨간색은 90 아래에요. 8 정도 돼서요. 많이 작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요, 디게싱이 어느 정도 된 원두가 교반을 하였을 때는 오히려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 해봤죠. 이번 거는 상온 디게싱 30일 정도 한 겁니다. 한 달 정도 바깥에 있었으니까요. 보시나요? 이젠 더 나뉘어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연두색, 빨간색 아예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점점. 밑에 거는 이제 교반 안 한 것들이고요. 위에 거 교반한 건데요. 농도도 지금 빨간색은 아까 앞에서도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낮게 나와요. 1.72에서 78 사이 그쪽이 제일 많고요. 교반을 한 거는 이것도 1.8에서 1.86, 그렇죠?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 건요. 디게싱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교반이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공통적으로 지금 다 보이는 현상들이어서요. 그리고 디게싱이 얼마 되지 않으면 보통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 한 8일에서 10일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아래쪽 8일 정도 아래쪽은 크게 3일 정도 됐을 때 이럴 때는 크게 교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쵸? 이렇게 다 그쵸? 교반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를 한 가지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확신을 얻고 싶어서요. 지금 아까 원래 시작했던 원두죠. 아까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아리차 원두 이게 8일 정도 됐을 때 지금 이렇게 나뉘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단서를 얻어서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그럼 디게싱 간 걸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비슷한 경향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원두가 제가 다행스럽게 이걸 로스팅한 날 구분해 놨어요. 하나는 지금 테스트에 쓰고요. 하나는 제가 바로 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게싱이 안 된 상태겠죠. 그거를 만약에 똑같이 테스트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그 디게싱이 안 됐을 때 제가 다시 처음 하면요. 그쵸.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합쳐 있는 거예요. 서로 뭉쳐 있으면서 연두색은 전반적으로 넓은 분포를 보이는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아 정말 디게싱이 이 교반과 영향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그 디게싱이 안 된 원두를 가지고 이거죠. 디게싱이 안 된 원두를 가지고 디게싱을 시켰을 때 다시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럼 정말 아 디게싱이 다 된 원두는 교반이 영향을 미친다. 그 편차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아리차고요. 로스팅 당일 냉동 후에 10일 정도 지났을 때요. 상온 디게싱 당연히 없었고요. 바로 꺼내서 온도 좀 높인 다음에 바로 제가 테스트했습니다. 결과 보시면은 그쵸.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섞여 있죠. 혼재되어 있고요. 연두색은 여전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아까 했을 때 테스트 결과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디게싱이 된 상태였 그런 오래된 상태처럼 이렇게 분리가 됐다면 아 디게싱 영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게 또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은 디게싱을 안 했을 때는 또 다시 원 상태로 이런 테스트 결과가 돌아오는 거 보니까요. 아 교반과 디게싱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 하나 알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신을 얻고 싶으면은 이걸 가지고 디게싱을 시켜서 만들었을 때 아까 오래된 것처럼 아까 디게싱 많이 되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두 개가 나뉘어진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똑같은 원두를 가지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확신이 들겠죠. 정말 아 디게싱 다 된 원두를 가지고 교반을 하면 농도가 높아지는구나 라는 게 확신이 서겠죠. 그래서 바로 시행을 했고요. 상온 디게싱 이틀 정도 했고 진공도 했습니다. 진공을 해서 다 안에 있는 가스를 최대한 빨아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2일 상온에 2회 진공했을 때의 결과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뉘어지죠?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교반 한 개 위쪽에 형성되어 있고요. 교반이 없는 것들은 아래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더 확실해진 거죠. 아, 디게싱. 쉽게 얘기해서 교반이 커피 농도에 영향을 미치려면 디게싱이 된 원두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디게싱이 안 된 원두에서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농도의 분포를 넓히기만 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오늘 한 테스트에 관련해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주제였죠. 추출 시에 하는 교반, 휘젓기가 커피 농도의 차이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그걸 저희가 오늘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디게싱이라는 거. 디게싱이 충분히 되었는지 아니면 충분히 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디게싱이 충분히 되었다면 대략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한 열흘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우선은 오늘 실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10일 정도의 상온 디게싱이 되어 있다면 추출시 교반을 하였을 경우에 차이를 어느 정도 만든다는 거. 그리고 보통 차이 교반 휘젓기를 했을 경우에가 농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농도의 분포도는 두 가지가 거의 서로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 분포 너비를 보여서요. 변동성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휘젓기 한 것이 농도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또 휘젓기 없이 그냥 했던 커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B보다 낮은 거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디게싱 안 되었을 때보다도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게싱 하면서 어떤 물질들이 같이 날아갔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유추도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B는 디게싱을 안 해왔을 때와 비슷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디게싱이 충분히 안 되었다면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도 저희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죠. 농도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왔고요. 교반을 한 것이랑 안 한 것이랑 비슷한 농도의 분포, 농도를 보였으면서요. 하지만 농도 분포 넓이죠. 넓이. 농도 분포의 넓이는 오히려 휘젓기를 한 것, 교반을 한 것이 조금 더 넓게 나왔어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 그것도 오늘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추가로 한 번 더 해볼 실험은 우선 같은 방법으로요. 다른 로스팅 레벨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엄 다크 로스팅도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것도 디게싱 전후 비교도 한번 해볼 것이고요. 오늘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죠. 디게싱 후에는 회전력이죠. 어떻게 보면 교반이 만드는 거는 회전력을 만들어서 이제 추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커피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이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게싱 후에 어떻게 디게싱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 디게싱 후에 회전력 교반이 그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커피 만드는데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리한 내용들 결론만 지금 따로 이렇게 모아놨고요. 요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커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 결과가 이제 커피가 어떻게 보면은 추출제요. 커피를 잘 만든다는 게 커피 추출 제어를 어떻게 잘 하는지에 따라서 커피 맛 조정이 가능하다면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런 결과들 이게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농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떻게 잘 응용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표현할 수 있는 커피가 한 가지 더 늘 수가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거,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 이제 커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바리스타이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슬라이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추가 실험을 원하시는 것들 내지는 또 다른 거 과학적으로 좀 이런 것 좀 한번 좀 궁금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저에게 DM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질문이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참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오늘 준비한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테스트 여기까지였고요. 또 추가로 재밌는 사실들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